이제 네 번째로 경제 자유화와 경제 개방을 살펴봅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 정책을 중단하고 투자 결정이나 금융을 시장에 맡기는 자율화의 기조가 자리를 잡았으며 수입 개방 요구에 대응한 무역 자유화도 진행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몇몇 중화학공업에 대한 조세와 금융의 특혜 지원이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와 부실화를 낳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특정 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의 근거가 된 1967년 기계공업진흥법, 1967년 조선공업진흥법, 1969년 전자공업진흥법,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 1971년 비철금속재련사업법, 1970년 석유화학공업육성법, 1980년 섬유공업 근대화 촉진법 등 7개 주요 공업육성법을 폐지하는 대신 기능별 지원에 중점을 둔 공업발전법을 1986년에 제정 시행했습니다. 공업발전법은 공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합리화를 지향한 것인데, 우선 낙후 사양산업이나 구조불황에 처한 산업에 대하여는 생산 규모의 적정화, 시설 설비의 개폐, 사업 전환 등 공업 합리화를 추진하고, 첨단의 신기술 사업에 대해서는 공업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신기술 사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업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공업발전 기금을 설치하며 공업발전 심의회를 조직하고 사업자들은 사업자 단체를 설립토록 했습니다. 공업발전법은 정부가 유망공업과 사양공업을 심의하여 구분하고 해당 공업 사업자 단체의 요청을 받아 기술 개발과 구조 조정을 위한 금융과 조세상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종래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산업별 지원이 기술 개발, 기술 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과 같은 기능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유화 조치로서 금융 자율화도 진전되었습니다. 우선 시중은행 민영화가 진전되었습니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정부 보유 주식이 매각되었으며 1983년에는 금융기관 민간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던 임시조치법을 폐지했습니다. 1982년에는 정부가 시중은행의 인사권을 관장할 수 있게 한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시중은행 수는 1980년대 초 5개에서 1980년대 말에 11개로 늘어나고 비은행 금융기관도 급증했습니다. 또 정책금융의 축소와 금리 자유화도 진전되었습니다. 대표적 정책금융이던 수출금융과 일반대출 간에 1970년대에 큰 격차가 있었는데 1980년부터 그것이 축소되기 시작해서 1982년부터는 양자가 같아졌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일반대출 금리와 수출금융 금리는 1960년대, 1970년대 내내 상당한 격차를 보이다 1982년도부터 같아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사채와 은행 금리 간 격차도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자율화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1982년에 동일인 지분 한도를 8%로 설정하였고 1994년에는 그것을 4%로 인하하여 은행에 지배주주가 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인이 생길 수 없는 은행에서는 책임 경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여타의 정책 금융은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나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1983년 33%에서 1993년 59%로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특수목적의 저리자금인 주택자금, 수출산업 설비자금, 농업자금 등이 커졌고 또 1986년부터 1988년까지 78개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산업합리화자금 7조 3천억 원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수입 자유화가 더 진전했습니다. 수입 자유화율은 1977년 52.7%로부터 계속 높아져 1987년 93.6%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1985년부터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을 강화하였는데 그 영향으로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율은 1984년 68.3%에서 1991년 86.2%로 상승했습니다. 1991년에는 수입 자유화율이 97.2%에 달해서 농수산물 273개와 공산품 10개만 자유화 유보 품목이었습니다. 아울러 비관세 장벽도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에 따라 비관세 장벽도 1989년부터 제거되기 시작해서 수입 수량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수입 자격 제한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관세도 인하되었습니다. 수입품의 국제 가격을 초과하는 공산품 국내 가격의 비율인 명목 보호율은 1982년 20.5%로부터 1990년 13.6%로 인하되었습니다. 요약합니다. 한국 경제가 1980년에 경제 개발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하고 몇몇 중화학공업이 심각한 불황에 빠지자 집권 신군부는 중화학 투자 조정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새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 억제, 경제 긴축, 노동권 억압, 임금 인상 억제 등 경제 안정화 정책을 강력 추진하였고 이는 물가 안정 등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1981년부터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투자 심리도 회복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대외 경제 여건이 호전되어 이른바 3조 호황이 도래했습니다. 중화학공업품 수출이 급증했고 중화학공업은 안정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했으며 대규모 기업 집단이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 계열화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연관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이 대거 발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특정 산업을 선별,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중단하고 금융 자율화와 무역 자유화 등 경제 자유화와 경제 개방을 추진했습니다.